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책 가져왔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책을 나의 인생책이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어제 밤에 새벽에 우연히 이 책을 너무 보고 싶어서 다시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게 내 인생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 책을 리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의 뒷부분을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책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 책 나 읽은 책이에요. 나도 아는 책이에요. 라고 생각하시면 댓글로 책 제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왜 김유라 작가가 이 책을 인생책이라고 하는지 한번 함께 들어보세요. 책을 읽어서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자가 될 때까지 책을 읽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떻게 보면 무식하고 맹목적이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세상에 작가인 나에게 기대하는 책의 주제가 이렇게 많구나. 모두 내가 그것을 잘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었다. 이 저자가 많은 출판사를 만나서 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출판사에서 작가님 이런 주제는 어때요? 이런 주제를 해보세요 라고 정말 다양한 주제를 얘기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작가는 자기가 글을 잘 쓰거나 내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것저것도 다 잘할 수 있겠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6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것, 나에게 기대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 글을 쓰면서 서서히 나를 더 사랑하고 인정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참 부족하고 가진 것 없고 보잘것 없는 사람이라 스스로를 미워하고 원망하며 산 적도 있었는데 이것이야말로 북테크가 안겨준 진정한 기적이 아닌가 싶다. 내가 나를 사랑하기로 한 것,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된 것 말이다. 꿈에서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성선아 기자님을 직접 만나게 된 것은 모두 책 덕분이었다. 내가 책을 읽고 그녀를 알게 되었듯이 그녀도 책을 읽고 나를 알게 되었다. 책이 우리를 소개해주고 연결해준 것이다. 그야말로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자기가 정말 좋아하던 사람을 책을 통해서 만나게 됐대요. 여러분과 저도 책을 통해서 만나게 됐나요?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게 됐나요? 그리고 우리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이런 경험이 있기 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작가를 우연이라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어떻게든 직접 만나보고자 노력했다. 한 번도 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그 세계를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한 번만 경험한다면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그것을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한 번의 경험, 단 한 번의 시작이 정말 중요하겠죠. 책을 소개하고 책을 이야기하고 책에서 배운 것을 나누는 데는 돈이 들지도 않고 손해를 보는 사람도 없었다. 자, 우리가 책을 소개하거나 책을 이야기할 때 책에서 배운 걸 누구에게 알려줄 때요. 큰 돈이 들어가거나 혹은 내가 손해보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한하게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도구가 세상에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우리가 남에게 돈을 주거나 밥을 해주거나 이러면은 좀 큰 노동력이 들거나 돈이 들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손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무한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정말 좋다라고 강조합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라는 부분이었대요. 남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사랑하라. 우리가 뭘 받고 싶은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벌고 싶어요? 그러면 남에게 그렇게 돈을 잘 쓰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책에 이런 책이 있었대요. 사교력이라는 책이에요. 나의 아군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하더라도 무조건 그의 편을 들어준다. 인감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사교력의 관건이라면 성공담보다는 실패담, 실수담을 제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책이 저의 인생책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을 보고서 내가 너무 성공하고 잘난 척하고 보다는 나의 실패, 나의 실수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겠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얼굴에 화장을 하지 않았고요. 눈썹이랑 입술만 했어요. 이거 안 하면 너무 아파 보여, 사람이.
생얼도 공개할 수 있게 됐고 춤도 출 수 있게 됐고 뭐 물 먹고 트름하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걸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성공한 사람, 잘난 사람이 아니라 인간다운 거죠. 생얼도 이렇게 생겼고 트름도 하고 방구도 끼고 다 똑같아요. 똥도 싸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공이다, 실패다, 실수다라고 일일이 나누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공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에요. 네. 먹고 싸고 자고 책 보고 이런 거에 무슨 실패와 실수가 있겠어요. 그저 우리는 경험할 뿐이다. 여러분은 모든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모든 순간을 경험하고 있어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잘 될 때도 있고 잘못될 때도 있고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런 거죠.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다.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다.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데 읽은 책에서 이런 구절이 있었대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란 누구에게도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 있다. 자, 이게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칭찬만 받으려고 하고 악플 안 받으려고 하고 그건 사실 거짓이라는 거죠. 누가 나를 싫어해도 괜찮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밑줄을 그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해보세요. 누가 나를 싫어해도 괜찮다. 난 절대 아무에게도 악플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은 세상에 나를 드러내기 힘듭니다. 이 책을 읽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을 너무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니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고 마음이 편해졌다. 운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운은 사람을 통해서 온다고 했다. 운이 혼자 굴러다니지는 않기 때문이다. 새로운 곳에서 특히 밖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이지 않는 공익적 행동은 하늘이 보상하며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는 부분이 참 좋았다. 내가 먼저 그렇게 살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될 것이다. 위대한 사람을 존경하라는 메시지도 마음에 와닿았다. 강하고 착한 사람들을 만나면 내 운도 좋아진다는 것이다. 나 역시 그동안 매일 책을 읽고 책에 등장한 위인이나 책을 쓴 저자를 존경해왔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이런 만남과 노력들이 내 운을 좋아지게 했음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들을 만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될까를 이렇게 노력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저자는 오랜 기간 동안 전업주부로 아이만 키우고 있었대요. 몇 년 전에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인간관계가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직장생활 경험도 거의 없어요. 항상 조심하고 신경을 써야 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실수를 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다 모임이 끝나고 와서는 늘 후회했다. 말을 너무 많이 한 것은 아닌지 푼수처럼 들떠서 떠든 것은 아닌지 말이다.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 때는 다음에는 아예 말을 하지 말고 웃고만 있어야지 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여러분도 인간관계 할 때 이런 기분 느껴본 적 있나요? 나 오늘 너무 가서 쓸데없는 말만 하고 온 것 같다. 나 오늘 그 말 실수한 것 같다. 그래서 이 저자는 모임하고 올 때마다 늘 후회했다. 늘. 가끔 후회한 게 아니라 늘. 내가 잘못 말했어. 푼수 떨었어. 내가 수치스러워.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이런저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정말 나와 인연이 되는 사람은 내가 특별히 잘하지 않아도 내 곁에 있어 주었다. 별표할게요, 여러분. 정말 나와 인연이 되는 사람은요, 특별히 내가 잘하는 거 없이 있어도 내 곁에 있어 주었대요.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누가 떠났구나. 내가 부족해서 누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이런 경험을 해봐야 돼요. 사람 보는 안목을 기르려면 어쩔 수 없이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도 겪어봐야 한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상처받는 일이 있더라도 안목을 기르는 중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겠다. 사실 안목까지 보다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따로 없죠. 나랑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이렇게 존재합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경쟁하고 비교하는 체제에서 자랐기 때문에 솔직히 마음속에서 질투나 시기하는 감정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경쟁자와 절대 친구가 될 수 없다. 지금 인간관계와 함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나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혹시 심하신가요? 네. 이 저자는 시기와 질투가 엄청나게 심했대요.
내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잘하면 배가 아프고 화가 나고 부럽고. 그래서 시기 질투가 심할 때 나보다 못한 사람만 만나려고 하고 그 안에서 쓸데없는 우월감을 가지며 살아가게 된다. 겸손보다는 자만으로 가득 차게 되고 발전하기보다는 후퇴하게 된다. 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시기 질투가 심하다. 내 친구를 보면서 어머 쟤는 너무 공주 같다. 어머 저 사람은 너무 부자 같네 라고 질투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싫어하고 손가락질하고 미워하는 공주와 부자를 질투하고 있다면 나는 누구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일까? 내가 공주와 부자를 예쁘고 화려하고 재밌게 살고 늘 웃기만 하고 걱정도 하나도 없고 돈도 많은 것 같고 펑펑 쓰고 저 사람 내가 미워하고 있다면 나는 누구일까? 나는 하녀거나 그지거나. 그러니까 현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나는 하녀인데 저 사람은 공주구나. 아이고 부러워. 나는 그지인데 저 사람은 부자구나. 아이고 부러워. 아이고 미워라. 꼴 보기 싫으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나는 부자를 좋아하는구나. 나는 공주를 좋아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친구가 되고 저 사람의 노하우를 들을 수 있을까라고 마음을 바꿔먹는 순간 경쟁자가 아니라 친구가 됩니다. 동료가 됩니다. 멘토가 됩니다. 너무 좋죠. 우리에겐 이상적인 비전이 필요하다. 이상적인 비전이 필요합니다. 꿈을 꾸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저자는요. 원래는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전업주부였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첫 아이 임신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남 부러울 것 없는 아이를 키워야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줄 거야. 기필코 좋은 엄마가 될 거야.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나는 내가 나쁜 엄마가 될까봐 불안했는지 모른다.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불만이 많았고 그래서 늘 무엇에도 만족하지 못했다. 이런 형편없는 내가 엄마가 되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육아서를 열심히 읽었다. 훌륭한 부모는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배우고 싶어서였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생애 최초로 열공을 하게 됐대요. 육아서를 읽고 육아서를 요약하면서 내 아이에게 이런 것을 꼭 해줘야겠다라고 적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혹시 집에서 아이를 열심히 키우고 있나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발전하게 하는 정말 중요한 초석이 됩니다. 처음에 이제 영재교육이나 이런 막 아이 잘 키우는 법을 공부할 때 나와 다른 아이로 키우겠다가 목표였대요. 아이가 나를 닮지 않고 똑똑해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영재, 천재 이런 단어가 제목에 들어간 책을 주로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되게 유명한 분의 강의를 듣고요. 이렇게 노트를 적은 게 있는데 이 책 안에 첫 번째 줄에 이렇게 써 있어요. 꿈과 이상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꿈과 이상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라. 여러분 이게 모든 성공과 모든 부와 모든 풍요의 비밀입니다. 근데 육아 전문 강사가요. 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면 아이의 꿈과 아이의 이상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래요.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나쁘게 말한다. 나중에 뭐가 될래? 공부 이렇게 못해서 대학은 가겠니? 야, 너 이렇게 게으르게 살다가 나중에 취업도 못해. 돈도 못 벌어. 자, 이게 뭐예요? 꿈과 이상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부모가 아주 악담과 나쁜 말을 퍼붓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절대 악담을 하거나 나쁜 상상 같은 걸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잘 키우겠다고 또 다짐했다. 아이를 집에 데려온 뒤, 그러니까 그 애기 낳고요. 집에 온 다음에 매일같이 책을 읽어주었대요. 벽에는 동식물 그림으로 도배를 했고요. 아이가 좀 큰 후에는 집에 과일이나 채소가 들어오면 깨끗이 씻어서 만져보게 했어요. 미국의 글렌도만 박사가 쓴 책을 보고 플래시카드 교육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배경이 깨끗하고 사물이 돋보이는 다양한 종류의 사물카드를 구입했다. 5장 정도를 뒤에서 앞으로 빠르게 넘기면서 알려주는 것이 포인트였다. 참외, 포도, 바나나, 배, 사과 이런 식으로 말이다. 한 장 넘기는데 1초도 걸리지 않을 만큼 빠르게 끝냈다. 그걸 매일 반복했더니 어느 날 아이가 수백 장의 카드를 모두 인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돈을 들이지 않고 영재교육법에서 배운 것들을 그대로 집에서 실천한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키우시는 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책이죠. 아이 셋을 낳아 키우며 깨달은 사실은 아이들은 엄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이다.
머리를 감지 않고 세수를 하지 않고 양치질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엄마를 사랑해준다. 내가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고 집안을 어지르고 노래를 부르며 시끄럽게 춤을 춰도 나를 사랑해준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요. 손도 안 씻고 밥도 안 먹고 집안을 어지르고 노래 부르면서 시끄럽게 다녀도 사랑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 씻어라, 뭐 밥 먹어라, 뭐 골고루 먹어라, 뭐 어째라 저째라, 공부해라, 숙제해라 이랬죠. 하지만 내 아이는 엄마가 이빨을 안 닦아도 머리를 안 감아도 밥을 안 먹어도 밥을 먹어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의 내면 아이는 우리 아이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잘 자랐다라고 써 있어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으면 아이가 잘 커요. 아이들이 나를 들여다보게 했다. 나도 몰랐던 나를 알게 했다. 아이를 더 사랑하고 싶어서 육아서를 읽고 강의를 듣고 공부했는데 결국에는 나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 그래서 육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경력 단절이라 집에서 그냥 돈도 못 벌고 애만 보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삶에서 얻습니다. 대한민국 아줌마들이 강하고 위대하고 어머니는 정말 강하고 위대합니다. 새로운 벽에 부딪힐 때마다 나는 지금 어른이 되고 있는 과정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몸은 다 컸지만 아직도 성장하지 않은 부분이 있죠. 힘들 때마다 그렇게 벽에 부딪힐 때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드신가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른이 되고 있구나. 내가 더 성숙해지고 있구나. 내가 더 강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변화하는 것, 새로운 것이 기쁜 것이다 라고 이 저자는 아이들에게 알려줬다고 해요. 뭘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많은 국가를 여행하고 이사도 여러 번 하면서 사는 장소도 바꾸고 만나는 장소도 바꾸고 먹는 것도 바꿔가면서 변화와 새로움이 좋은 것이다 라는 거, 두려운 것이 아니다 라는 거 알려줬대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사하는 것도 두려워하고요. 뭔가 변화하는 것, 직장을 바꾸는 것, 새로운 곳을 여행 가는 것, 낯선 곳에 거주하는 것 매우 두려워합니다. 사실은 이게 되게 재밌고 기쁜 건데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전 세계 어디에서 살 건지 결정해 라고 말한대요. 그럼 아이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전 세계가 있죠. 무한계 인간의 특성입니다. 무한하게 상상할 수 있어요. 무한하게 선택합니다. 나는 우리나라에서만 살 거야. 나는 엄마 옆에서만 살 거야. 그게 아니라 무한하게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결정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꿈꾸고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고 그게 어디라도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싶어서다라고 해요. 여러분 혹시 이사 가고 싶은 곳이 있나요? 그러면 상상하세요. 나 저기 이사 가고 싶어. 갈 거야. 내가 결정할 수 있어. 나에게 선택할 수 있어.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재테크 전문가이기 전에 내 인생의 전문가다. 내 삶은 오직 나를 위해 맞춤 설계되어 있다. 그러니 나를 따라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 책을 읽는 분들 모두 자기 인생의 전문가가 되길 바라며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살게 하는 독서의 기쁨을 함께하고 싶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나를 따라할 필요가 없다는 게 별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책을 읽고 난 이 사람처럼 왜 못하지? 이 사람은 애가 셋인데 이렇게 사는데 나는 왜 못하지? 라고 걱정 고민을 하세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처해진 환경이 다르고요. 성향이 다르고 그런 것들 다릅니다. 전문 분야도 다르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사람은 이 삶이 딱 맞는 삶이지만 남에게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사시면 그게 내 인생의 전문가입니다. 나를 위해 맞춤 설계를 해주세요. 이 저자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평범한 주부로 살다가 책도 내고 강의도 하고 자산도 많이 늘리고 해서 지금은 좋은 삶을 살게 됐대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 좋은 교육을 받았다면 이렇게 책에 몰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믿고 따를 길잡이가 있었다면 안 그래도 살림과 육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없는 시간을 쪼개가며 책을 읽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가 만약 돈이 많았다면 어떻게든 돈을 벌어보겠다고 다른 사람들이 돈을 번 방법을 공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이들이 없었다면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사람이 되겠다며 발버둥 치지 않았을 것이다. 그죠? 우리가 좋은 교육, 좋은 직업, 풍부한 돈, 많은 사랑 이런 거 다 가지고 있다면 아무 노력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우리는 뭔가 부족한 게 있고 없으니까 그걸 채워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엄마가 되려고 책을 읽었고 그 다음에는 부자 엄마가 되려고 책을 읽었다. 얼굴이 좀 알려지면서는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책을 읽었다. 그러나 지금은 존재 자체로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기 위해 책을 읽는다. 36, 나는 이제야 비로소 내가 무엇을 향해 지금까지 달려왔는지 조금 알게 되었다. 지나고 보니 내가 겪은 시행착오는 모두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였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마다 내 곁에는 늘 최고의 스승인 책이 있었다. 여러분 혹시 포기하고 싶은 게 있나요? 아, 나 내 남편을 포기하고 싶어. 자녀 교육 포기하고 싶어. 재테크 포기하고 싶어. 다이어트 포기하고 싶어. 너무 힘들 때마다 우리는 다 포기하고 놓아버리고 싶습니다. 나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거 포기할 거야. 경제 지금 너무 안 좋아. 네. 여러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마다 책과 함께 하세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은 것을 원하지만 모두가 좋은 것을 알아보지는 못한다고 했다. 별표할게요. 우리는 누구나 좋은 것을 원합니다. 근데 좋은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많이 놓쳐버립니다. 기회를 놓쳐요. 좋은 걸 알아보지 못해서. 마음은 원하지만. 나는 독서를 통해 나를 더 사랑하게 되었고 나에게 풍요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 믿게 되었다. 여러분, 내가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으세요? 난 저런 걸 할 자격이 있어. 난 돈을 많이 벌 자격이 있어. 난 저 집에 이사 갈 자격이 있어. 내 아이는 이렇게 클 자격이 있어. 그래서 그걸 믿게 되니까 좋은 것을 한눈에 알아보는 안목이 생겼고 또 그것을 선택하는 힘이 생겼대요. 자, 선택하는 힘이 생겼다에 별표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나요? 힘이 없나요? 힘 빠지나요? 힘이 채워지나요? 에너지가 넘치나요? 에너지가 부족하나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생기기 위해서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나에게 힘이 있다. 남에게 물어보고 남에게 조언을 구하고 남의 동의를 구하며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모든 힘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한계 인간의 특성이죠. 끝으로 이 저자는 독서를 통해 성장하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이 길을 여러분과 꼭 같이 걷고 싶다라고 강조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 책을 읽으면서 막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책 맨 뒤편에 정말 대단하신 독서가 분들의 두 분의 추천사가 있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많은 주부들이 경제적 자유,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곤 한다. 저자는 누구보다 열렬히 꿈꾸었고 독하게 책을 읽으며 그 꿈을 이루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께서도 기꺼이 그 여정에 함께해 주었으면 한다. 책으로 꿈꾸던 삶을 만드는 거 더 이상 꿈이 아니다. 이지성의 꿈꾸는 다락방의 저자 이지성 작가님께서 이렇게 써주셨어요. 이분이 추천사를 거의 써주지 않는 분입니다. 네. 그리고 배려 깊은 사랑이 행복한 영재를 만든다 저자이신 푸른아빠 최희수 작가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의식의 빈곤함을 가난이라 하지요. 저자는 치열한 육아와 독서를 통해 의식을 성장시켰고 실제 생활에서 부를 창조했습니다. 저는 저자가 꿈을 이루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본 돈 되는 독서의 증인입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가 북테크를 실천하여 경제적인 풍요와 시간의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써주셨어요. 네. 누군지 혹시 아시겠나요? 댓글 다셨나요? 네. 이 책, 제 인생책 맞아요? 제가 읽으면서 정말 나랑 딱 맞는 이야기다.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 책은 바로 짠! 제가 쓴 책이에요. 아들 셋 엄마의 돈 되는 독서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이 책이 정말 좋은 책이야 라고 생각을 별로 안 해봤었어요. 안 해봤는데 어젯밤에 문득 그 생각이 들면서 이 책을 다시 소개해야겠다. 제가 지금 이 뒤에 요만큼밖에 안 읽었어요. 이 앞부분 말고 요만큼만 제 리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안 읽어보신 분이 있다면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은 저의 최고의 인생책입니다. 제 인생책이 또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순간 현재 정말 이 책이 가장 좋은 책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